네, 오늘은 FOMC 의사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인사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인하를 중단하거나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은 중립금리의 불확실성을 좀 언급을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 좀 뒷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11월 FOMC 의사록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정책금리를 완화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고 꽤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이 침체되거나 경제활동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 또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얘기들이 서로 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몇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이번 FOMC 의사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영래포 금리에 대해서 OBP 정도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영래포 금리가 4.55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금리 레벨이 하단이 4.5고 상단이 4.75잖아요. 그러니까 영래포 금리가 OBP 더 높은 수준인 것이죠. 따라서 이걸 기술적으로 더 낮춰서, OBP를 낮춰서 금리 하단, 즉 4.5%로 맞추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논의를 하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영래포 잔고가 1488억 달러 정도 있거든요. 지금의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잔고 현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렇게 영래포 잔고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껏해야 대략 1,500억 달러 정도의 이런 잔고를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에 공급하길 원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로건 총재는 이 영래포 시설의 잔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이 영래포 금리를 기술적으로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영래포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단기거래 시장에서의 레포 시장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래포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 자금이 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레포 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레포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압력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다. 다른 말로 소파 금리가 상승하는 압력을 좀 줄일 수 있다. 오히려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파 금리가 위험할 정도로 금리 변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더욱이 이렇게 기술적 조정을 한다고 해봤자 1,500억 달러 수준의 잔고를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에 공급하기 위함이니까 지금 규모면에서 보면 대략 2조 달러가 넘어가는 수준의 거래가 레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크게 완화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제가 1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느낀 부분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대목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 로리 로건 총재의 얘기도 레포 금리가 준비금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한마디로 레포 금리가 많이 올랐을 경우, 더불어서 영래포 잔고가 잘 줄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할 경우,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영래포 금리를 기술적 조정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 의사록에 기재가 된 영래포 금리를 기술적으로 낮추겠다라는 이런 논의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그렇게 크게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 영래포 잔고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절대 잔고량도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그런 금리 레벨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논의 수준에서 이 대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설 레포기구 관련해서도 언급이 짧게 있었습니다. 보시면 9월 말 기준이죠. 분기 말 기준으로
두 개의 금융기관이 총 26억 달러의 상설 레포 기구를 이용했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지금은 또 그나마도 최근 기준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 사실상 레포 기구를 이용한 사례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결국엔 레포 금리와 상설 레포 기구의 금리 수준이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자금 시장에서 충분히 조달이 가능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준이 예측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잘 진행이 됐고 특별히 상설 레포 기구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잘 작동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자 대차대조표 수준인데요. 상설 레포 기구의 이용 잔액이 얼마 되지 않죠. 더불어서 보시게 되면 이 차트는 BTFP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214억 달러 정도죠. 지금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BTFP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지만 그에 비해 눈에 띄게 상설 레포 기구라든지 재활용 창구를 이용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은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25년 연방부채 한도 관련된 내용도 코멘트를 좀 남겼는데 관련 내용도 살펴보면 만약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무부는 TJ 계좌 잔고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급준비금과 영래포 잔고가 늘어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지급준비금을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TJ 잔고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이 반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런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 대차대표 축소 효과, 지금 QT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축소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TJ 잔고가 급격히 줄었다, 급격히 늘어났다 하면서 연준이 생각했던 금융시장의 긴축 효과를 제대로 관측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말은 빙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국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금융 충격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재할인 창구라든지 상설 레포 기구를 이용한 금융기관은 없다고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결국 소파 금리에서 안정적으로 단기 자금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다 평안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패턴과 일시로 겹치게 된다면 유동성 충격은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게 유동성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대부분 이제 사무실 대출, 여기에 CMBS의 평균 연체율이 9월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의사록에서 결국엔 중립금리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이 중립금리의 불확실성을 갖고 늘 설명을 드렸어요. 경제 상황과 펀더멘털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하는 게 중립금리의 레벨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걸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에 있죠. 이게 더듬더듬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확한 중립금리 레벨을 알 수가 없고 고작해야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데이터를 갖고 근데 웃긴 것은 이마저도 수정되기 일쑤죠. 게다가 계절 조정이라든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응답률 등등의 이유를 보게 되면 이 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늘 있는 것이고 이런 수치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산식에 넣어서 계산이 되는 게 중립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뜻인데 이걸 정확하게 맞춰야 시장에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조차도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책금리죠. 하지만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시장금리, 즉 10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우연히 정확한 중립금리를 찾게 된다면 말 그대로 100% 운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확률이 낮은 기대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파월조차도 중립금리는 사실 무의미하고 추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싶을 때는 중립금리를 말하면서 올리고 금리를 내리고 싶을 때는 중립금리를 말하면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동네 북도 아니고 자기가 원할 때 중립금리를 갖다 끌어 쓰는 것인데 대부분의 연착륙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이 중립금리 레벨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립금리 자체가 사실 정확하게 계산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연준 인사들이 중립금리가 어딘지는 모르나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 같다. 그러니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추자. 이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중요하게 보는 게 노동 격차죠. 이번 11월달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재차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0월달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번 11월달 큰 변화 없음으로 정확하게는 소폭 둔화되는 그림이 나왔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11월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가 지지난달 대비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줄었고 부정적 평가도 줄었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상쇄가 되는 그림이 나타났고,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한 소비자는 33.4%입니다. 이게 10월달이 35.1이었는데 34.1로 하향 수정이 되었고, 하향 수정에서 더 감소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 소비자는 15.2%인데 직전달이 16.8이었는데 17.6으로 상향 수정이 되었죠. 여기서 감소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10월달 노동시장의 평가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 개선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긍정 대답은 하향 수정이 됐고 부정 대답은 상향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선 정도가 약해졌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서 재차 둔화되는 흐름이 나온 게 이번 11월달 노동 격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노동 격차로 보게 되면 18.2%포인트가 나왔는데 직전 달이 애초에는 18.3%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16.5%포인트로 하향 수정이 됐어요. 여기서 증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애매한 수치죠. 다만 직전 달이 수정 전 데이터로 보게 되면 큰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엄밀히 말하면 두 달 연속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직전 달에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고 여기서 증가된 게 직전 달보다 더 낮은 수준이니까 뭐 재차 둔화 흐름이라든지 변함 없음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올해 9월달 노동 격차가 12.7%포인트가 났었어요. 이 레벨이 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이었으니까 여기서 10월달, 지난달이죠, 여기서 어느 정도 개선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10월달 노동시장 격차 수준이 가장 높았던 18.3%포인트의 위치인데, 당시의 위치라고 하더라도 이게 차트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일정 구간 변동성으로 나타난 그런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격차 수준도 다시 약화되는 그림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큰 변함 없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달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컨퍼런스의 노동 격차는 실업률과 유사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고, 연준조차도 컨퍼런스 노동 격차를 실업률의 선행에서 중요하게 참고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11월 노동시장의 평가는 두 달 연속 개선되는 흐름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10월달 수치가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고 여기서 노동 격차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직전 달 데이터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변함 없음이나 오히려 소폭의 둔화 흐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마저도 10월달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었던 레벨 자체가 사실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 그렇게 의미 있을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강조드렸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 노동 격차 그리고 FOMC 의사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